금매로 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내게 팔려요. 그런데 내 집을 안 팔면 돈이 어디서 나와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대박 나서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원래 잠실 가시려고 했는데 반포로 가셨어요. 예전 같으면요, 지금 상황 19년이었다고 하면 무조건 쥐어짜서 가야 돼, 올라타야 돼, 상고치 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땐 또 금리도 저금리였고,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서 또 19년 같은 경우는 선구매도 할 수 있었거든요. 일단 사두고 계약을 해두고 이제 팔아야 되는 집 가격 싸게 해가지고 팔고 이렇게 가는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사실 상황이 좀 달라서 올해는 제가 갈아타기의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엔 갈아타고 싶어도 내 집이 안 팔려서 좋은 지역이나 뭐 신축의 대단지가 아니면 안 팔렸기 때문에 사실 못 갈아타고 지나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작년엔 금리가 너무 또 4%대 주택담보대출도 너무 높았고요. 근데 지금은 주택담보대출도 3.75, 3.7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조금 조정이 돼서 3%대로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갈아타기 하시기에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요. 또 갈아타기는요, 어쨌든 내게 팔려야 가요. 그죠? 기본적인 전제가. 올해는 가격만 싸게 주시면, 이게 전제예요. 금매로 주실 마음이 있으시면 내게 팔려요. 그럼 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갈아탈 때는 또 화랑장이면 안 돼요. 갈아탈 때 활활 타는 화랑장에는요, 못 갈아타세요. 내 거는 깡총 오르고 사야 될 것은 껑충 오르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또 시간차가 시장에서 안 맞아서 약간 시장이 거래는 되지만 이렇게 구들장이 온돌처럼 뜨거워지는 이런 장, 그러니까 활활 막 뜨거가 아니라 이렇게 미지근한 장일 때가 사실 갈아타기 정말 적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비과세도 많이 받으셔야 돼요. 19년, 이제 18년, 19년, 20년에 주택 하신 분들이 지금 3년이라서 장특도 다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과세 한번 하고 넘어가셔야 하는데 제가 좀 가져왔어요. 올해는 다 모두가 갈아타셔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셔야 되는 게 추가 대출 여력이 있는지, 이자 납부 능력이 최우선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사신 주택 굉장히 좋은 조건의 대출 받으셨어요. 근데 집을 팔고 새로 사시면 그 대출하고 다른 대출로 또 갈아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 저희가 사실 소비가 많이 늘었어요. 좀 답답하고 좀 짜증나는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캠핑도 많이 가시고 이제 소비가 좀 많이, 명품도 굉장히 좀 유행했잖아요. 모 명품 브랜드 슬리퍼도 막 이렇게 되게 많이 구매가 되고 팔찌도 사시고, 예전에는 럭셔리 굿 하면은 가방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뭐 목걸이, 팔찌, 뭐 액세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샌들 이런 것도 막 팔리잖아요. 이게 약간 좀 범용화가 된 건데요. 이게 소비가 늘은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마련하시고 사실 또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이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분이 좋아요. 경제 효과라고 해서 경제책과 부동산 책에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자산만 늘어난 거죠. 실제로 통장에 돈이 꽂힌 건 아니지만 기분이 좋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요.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사실 생각보다 대출을 많이 안 갚으셨더라고요. 아니면 저축을 좀 많이 안 하셨거나. 그러면 이제 또 가야 될 여력이 부족하실 수가 있잖아요. 무조건 가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고금리이기 때문에 추가 대출 여력과 이자 납부 능력 최우선이니까 꼭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고금리이기 때문에 너무 예전처럼 쥐어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승기가 앞으로 더 이렇게 스피디하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면 한 2, 3년 정도는 쥐어짜게 아주 짠순이처럼 살 수 있어요. 좀 안 쓰더라도 버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주택이 마포도 다 15억 넘어가고 그다음에 잠실도 다 20억 넘어가고 이렇게 가액이 비싸다 보니 거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살 때 복비, 취등록세, 그다음에 이제 뭐 파는 집도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사 한 번 움직일 때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처럼 쉽게 2년마다 막 집을 사고 팔고 하실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몇 억씩 이제 이렇게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따져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또 그래서 제가 모두에게 상급지가 진격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올해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똘똘한 한 채가 정답이 아닐 수가 있는 게 이 고금리에 생활비를 계속 줄여가면서 지금 또 가액이 비싸기 때문에 이사를 자주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내 집 사서 대출받고 들어가시면 이자를 몇 년 동안 얼마나 길게 그 이자를 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좀 아직 데드라인을 알 수 없는데 이걸 계속 줄이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너무 무리해서 줄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약에 지금은 3년 정도 낼 수 있는데 갑자기 3년 뒤에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교육비도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 내 주택 마련해서 상급지로 가실 때는 지금 사는 데만 국한되지 마시고 조금 더 깊게 이걸 펼쳐보셔가지고 구매에 반영을 좀 하셔야 부부싸움도 좀 줄일 수가 있고 지금은 좀 그런 점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 많이 드리는 게 10년차 부부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때쯤 많이 집도 갈아타시거나 많이 집을 처음으로 구매를 하세요. 아이, 첫째 아이 나이 만큼 순자산이 있으시면 그래도 이제 좀 무탈하게 대한민국에서 좀 이렇게 노후 걱정 안 하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자산 상담해보면 그렇게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요, 저 불만이 많습니다. 유튜브로 정말 좋은 소재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정말 이게 많이 소개가 되고 좋은 전략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허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1가구 2주택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냐면 내 건 더 받고 살 건 더 싸게 사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고 싶은 것이 먼저 공중공중 올라가고 거래가 먼저 풀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 거가 늦게 팔리니까 어쩔 수 없이 내 걸 싸게 안 팔려면 좀 기다렸다가 내 걸 천천히 팔고 싶고 이제 사두는 거 좀 싸게 먼저 사고 싶고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허점이 있어요. 돈이 있어야 돈이 있어 상급지로 갈아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집을 안 팔면 돈이 어디서 나와요? 이게 가장 큰 허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법만 보면 한시적 1가구 2주택이 너무 많는데 돈이 있어야 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따져보는 거예요. 경우의 수. 자, 이제 일단 안 팔아도 다음 거 살 돈이 충분하신 분. 예를 들어 비트코인 대박 나서 저 2명 봤어요. 네. 근데 남편분이 비트코인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주택 구매에 쓰고 싶어 하진 또 않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내 집을 아니면 이제 지금 살고 계신 집에서 대출을 많이 갚아 놓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금 주택에서 담보대출을 다시 일으키셔가지고 주택에 대출이 아예 없이 살고 계시거나 대출 많이 갚아 놓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1주택인 경우는. 그런 경우는 거기서 대출 받아서 미리 구매해 놓으면 사실 이 주택 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if yes면 일단 사고 그렇게 자금이 된다. 일단 사고.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나 주식이 엔비디아 이런 거 있어서 자금 있으시면 먼저 사주시면 되고 아니면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집이 대출이 전혀 없어서 여기서 대출 받아서 미리 구매하는데 돈을 융통할 수 있다면 if yes라면 먼저 사셔도 된다. 그래서 한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살 주택은 문제가 없어요. 돈 있으니까 샀죠? 근데 팔 주택이 내가 팔아야 되는 주택이 잘 안 팔리는 상품이에요. 주복인데 요상한 주복이야. 주복도 좋은 주복 말고 뭐 학군 좋은데 주복 이런 거 말고 요상한 주복이고 막 이렇게 나홀로 집 같은데 이렇게 몇 세대 없어서 실거래가도 잘 안 찍히는 그러니까 누가 한번 간혹가다 거래해주면 한 번 실거래가 찍히는 이런 것은 정말 집이 부족해서 너무너무 부족해서 정말 다 팔릴 때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아니면 사실 거래가 잘 안 돼요. 이런 상품이면 저는 이제 집을 산 순간 한시적 1가구 2주택을 해야 되니까 시한부가 되잖아요.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가서 요 안에 팔아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이 쉽게 거래가 되는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비과세를 놓치시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따져보셔야 되고, 네, 이제 또 if no 자금이 갈아탈 자금이 1가구 2주택을 할 만큼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 이 경우는 무조건 어쩔 수 없습니다. 팔고 사셔야죠. 이제 19년 같은 경우는 선구매하고 이제 신용대출도 잘 나왔어요. 당시에는 이제 월급의 220% 나왔으니까 부부 둘의 신용대출을 받아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까지 해결을 하면서 먼저 구매를 하고 돈이 없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매도를 급하게 빨리 하면서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좀 가격이 조정이 되면 매도가 웬만한 거 다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품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매도가 안 되는 것도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선구매를 그렇게 권하지 않는 편이에요. 팔 수 있는 것이 만약에 금방 내놓은 내가 가격만 여기서 항상 주의하시는 게 가격 조정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하면 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조정해 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인 생각의 조정은요. 1, 2천, 2, 3천이에요. 사고 싶은 사람의 금매는 사실 단위가 틀리거든요. 사주시려는 분의 마음에 맞는 금매. 아니면 매물을 부동산에 내놓으시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일단 사람이 오면 그 다음에 깎아준다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그거는 겉에서 볼 때는 네이버 부동산 다 보시잖아요. 겉에서 볼 때 금매라고 판단이 안 되면 일단 입질이 없잖아요.
손님이 와야 일단 내고도 되고 어쨌든 집도 보여주고 하니까 약간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서 일단 선구매는 만약 대단지에 좋은 그 지역이 대장주다 그러면 선구매 하셔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선구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그 대신 집을 내놓은 순간 무조건 나는 꼭 실거주 하시는 분들 꼭 거기 가셔야 돼요. 근데 꼭 거기 가서 물건이 안 나오면 어떡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3단지 정도 좀 넓게 3개 내지 4개 정도 좀 이렇게 후보를 좀 정해 놓으셔서 계속 부동산에 팔로우를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사고 팔 때도 계약금, 중도금 예를 들면 계약금 너무 조금 받으시면 안 되고 가계약에서 본계약까지도 무조건 3일 이내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사시는 매수자분이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주말에만 계약할 수 있대. 그럼 부동산 설득하셔서 저녁에 집 앞으로 가서 계약서 쓰시면 돼요. 중개사분한테 조금 교통비 주시고 좀 사정하셔서 본계약에서 이제 가계약에서 본계약까지 좀 빠르신 게 좋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거 잡아두고 있다가 또 계약이 잘못되면 저도 이게 확실해야 계약서 쓰는 순간 뭘 사잖아요. 갈아타셔야 되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쓰실 때 계약금이 너무 적으면 안 된다. 그럼 이제 해지될 수가 있으니까 양쪽에 다 계약금이 들어가면 이게 번거로운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중도금 중도금까지 일단 들어가야 계약이 파기가 안 돼요. 중도금이 짧을수록 좋고요. 예, 이제 사는 건 중도금 조금, 파는 건 중도금 많이. 사실 이게 정답이긴 하죠. 여기서 돈을 받아서 이걸 사니까 이제 서로 마음은 같잖아요. 이런 것들 날짜가 어긋나지 않도록 며칠을 사고 팔 때 잘 날짜를 맞추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금 문제. 내가 정말 팔 집의 양도세가 그게 맞는지. 세무사님 찾아가시면 가장 좋지만 우리 동네 세무사라는 제도도 있어서 동네 세무서에 가면 상담해 주시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아니면 126 세무서에 이제 이메일 상담하시면 답변 오거든요. 꼭 양도세 한번 더블 체크하신 다음에 매도하시는 거 너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집이 1개래요. 그런데 1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약간 오피스텔처럼 생긴 도생일 수도 있고 그런 거가 하나 더 있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이 나몰래 이제 예전에 투자해 주셨던 이런 것들이 어디서 있을 수도 있고 오피스텔인데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 다 집의 개수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비과세를 못 받으시잖아요. 예, 이런 것들 정말 무조건 따져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만약에 내 집이 팔렸다. 지금 이런 질문 많이 오세요. 이제 드디어 저희 동네도 거래가 돼서 제 집이 팔릴 것 같아요 라고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내일 무조건 휴가 내셔야 된다. 내일 회사 가실 때냐 지금. 내 집이 팔렸으니까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틀 안에 살 걸 사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회사도 다니고 바쁘니까 이거 계약금 먼저 받고 주말에 이제 나도 집 보러 가고 이제 이렇게 되면 한 템포 늦잖아요. 무조건 지금 회사 가실 때 아니다. 무조건. 왜냐면 내가 판 지역보다 살 지역은 더 바쁘게 돌아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월차 쓰시고 가셔서 예, 거기도 확실하게 해둔 상태에서 계약금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너무 중요하다. 왜냐면 저는 팔았는데 붕 뜨면 안 되잖아요. 너무너무 운이 좋으신 케이스는 제가 딱 2명 봤는데요. 이제 매도를 하셨는데 여차 해갖고 매수를 못 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비우시고 이제 좀 쉬셨는데 장이 꺾인 거예요. 그랬잖아요, 진짜. 그래서 이제 떨어질 때 더 좋게 원래 잠실 가시려고 했는데 반포를 가셨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되게 잘하신 건 있어요. 이분은 뭘 잘하셨냐면 그때 전세로 가신 게 아니라 월세로 가셨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으세요. 특히 거래에 대한 스킬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대번 다 전세로 가시고 다음에 집 산다 그러면서 전세로 가시거든요. 살 집 놓치시면. 그러면 전세금에 돈이 묶이기 때문에 다시 싼 기회가 와도 절대 집을 사둘 수가 없어요. 월세로 가셔야 돼요.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살 마음이 있으시다면. 네, 이런 팁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주택자분들은요, 사정이 다 달라요. 왜냐면 다들 포트폴리오도 다르고 가지고 계신 물건도 다르고 또 투자를 언제 시작해서 언제 종료했는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상황이 정말 제가 뭐라 그러냐면 21년 정도부터 전망에는 각자도생이다라는 말을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왜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쓰냐면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런 것 많이 물어보시죠. 다주택자분들 요즘에 그럼 어떤 투자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게 다 상황이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갖고 계신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포트폴리오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 점검이 내가 그래도 우량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힘든 시기만 지나면 되는지, 아니면 너무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투자성 물건, 실거주 물건이 있고요, 투자자 물건이 있는데 지금 다주택자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유세, 그다음에 취등록세 중과,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들 등록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대출도 너무 높고, 그다음에 기존의 역전세도 낮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추가를 투자를 못하니까 이분들 수요가 지금 잠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완전 실수요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수요 물건이면 어쨌든 거래가 돼요. 가격이 좋다면. 그렇지만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전용 물건이라면 지금 현재는 거래가 되지 않아요. 그것도 살펴보셔야겠죠. 여기 정말 입지도 좋고 호재도 터질 곳이고, 이건 지금 일시적으로 이걸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상한 거 샀는지를 가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손절을 하실 건지, 손절할 수만 있다면, 아니면 버티는 게 맞는지, 지금 버틸지 손절할지를 잘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공시지가 1억 원 미만 사두신 거, 그다음에 이제 석벨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초기 구역들 물건들, 이게 그다음에 뭐 분양권들, 전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분양권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제 실수요가 붙지 않는 곳은 전매가 안 돼서 지금 이제 추가 구매를 못 하시니까 이제 그런 물건들, 그다음에 뭐 지식형 산업센터, 그다음에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후반에 많이 거래가 됐던 이런 물건들이에요. 왜냐면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주택,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에 세금적으로 영향을 덜 미치는, 정책 규제에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었거든요. 이런 상품들이 지금 그러니까 투자자 수요가 더 추가 구매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손절이 답인지 아니면 버틸 수 있는지를 한번 좀 경중을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주택자분들은요, 버텨야 다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실거주 하시는 분들한테 했던 투자 조언과 다주택자분들한테 했던 조언들이 21년과 20년부터 20년 말 이제 21년 때 제 세미나 찾아보시면 약간 조언이 좀 다른데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대출이 조금 다시 풀리긴 했지만 당시에는 아예 다주택자분들은 대출이 안 됐었어요. 대출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자산이 많거나 물건이 많으면 어쨌든 일은 터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일을 막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대비가 안 돼서 흑자도산 하실 수도 있거든요. 좋은 거 많이 가지셨는데 추가 대출이 안 나와서 정말 몇 억을 역전세를 못 막아둬서 경매가 넘어간다든가, 그럼 줄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케이스들이 있어서 일단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버텨야 다음이 있다. 내가 버틸 수 있을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잘 고민을 하셔서, 작년에 어떤 말씀 많이 드렸냐면 되게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요. 고금리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희망회로만 돌리지 말고 지금 좀 손해보고라도 손절이 하다면 물건을 좀 가액을 줄여라. 총 자산을 좀 줄여놔라. 그래야 일시적으로 사건이 빵 터지면 정말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막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좀 줄여놓으면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기겠죠? 그런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한 개 팔면 팔 때마다 오히려 3천, 5천씩 혹은 1억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거를 좀 견디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작년 초는 좀 버티실 수가 있었는데 지금 고금리가 1년 반이 되다 보니 지금은 정말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근데 그때는 약간 금리가 내릴 거라는 약간 희망적인 시그널이 조금 있어서 그래도 싸서 사자마자 수익을 볼 수 있게 마이너스로 손해보고 파신다면 거래가 됐었어요. 넘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다음에도 똑같이 이런 시련이 온다면 일단 다주택자분들은 자산을 늘렸기 때문에 늘린 자산을 딱 자산이 달려야 될 때 확 달려야 돼.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산을 불린 케이스인데 그러면 딱 멈춰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좀 멈추셔야 되거든요. 다져놓고 다음 가고, 다져놓고 다음 가고, 항상 끝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재산을 늘리실 때 내 집 마련하거나 그럴 때는 저는 정말 이자를 줄일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자는 내가 쓰는 돈 플러스 저축이에요. 그 돈까지. 영끌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영끌 하셔야 하는데 내가 쓰던 돈, 소비하던 돈, 줄일 수 있는 돈, 세이브하는 돈, 그 다음에 저축하던 돈까지가 내 이자예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영끌하시면 돼요. 이때는 정말 최고 좋은 거, 탈탈탈 털어서 좋은 거 사시는 게 맞고, 주택이 좀 늘어나거나 이제 약간 사이즈가 늘어났다고 하면 약간 내 단도리를 하셔야 돼요. 흑자도산 내지 않게. 많이들 일어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주택자이신 분 중에 또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사이클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방은요. 저희가 살펴보셔야 되는 게 미분양 대책이 정부에서 나와야 돼요. 뭔가 미분양에 대한 당근책이 나와야 이제 그래야 좀 해소가 되고 지금 건설사에서도 수도권의 미분양은 괜찮은데 지방에 있는 미분양 관리가 지금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긴축하고 계시거든요. 건설사 전체가 올해 되게 안 좋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 아니면 이제 정말 지방에 다 물량이 많았잖아요. 이게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곳이 있어요. 특히 1년 내지 2년 뒤, 특히 2년 뒤 정도에 이제 앞으로 물량이 감소될 지역을 잘 따져보셔서 이런 지역이라면 조금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실 때다. 그렇지만 너무 공격적으로는 아직은 수요가 안 살았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 그래서 지방 만약에 물건을 하시게 되면 분명히 입주 물량 보시고요. 두 번째는 실수요가 좋아할 만한 단지. 너무 투자자분들이 수업하면서 듣거나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투자금이 조금 드는 그런 곳보다는 뭐 공시지가 1억 원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보다는 그래도 그 동네에 계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수요 지역. 제가 이제 공시지가 1억 원 유행할 때도 저 같으면 3억 원에서 4억 원대 보겠다. 이제 그런 것들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가격이 많이 좋은 상태예요. 그런 것들 보시면 2년 뒤에는 다시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은 이런 공식을 다 알고 계세요.